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국민TV 쟁점토론, 어제와 오늘 긴급 편성으로 방송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친일 미화 독재 찬양 교과서가 뭐길래? 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고요. 오늘은 역사전쟁, 이념전쟁, 박근혜 정권 왜 이러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연자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워낙 유명하시고 친숙한 분들이어서 따로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오랜만에 출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생계형 퀴즈 왕이기도 하셨던 고재열 기자 나오셨고요.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분은 저는 시사 돼지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김용민 PD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지금 현재는 노조 위원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최성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최성진 기자님께 먼저 여쭙고 싶어요. 예. 한겨레 신문은 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광고를 실으신 거죠? 제가 싫은 건 아닌데요. 예. 일단 먼저 한겨레 구성원으로서 많은 국민들께, 그리고 또 국민TV 시청자들께 일단 사과의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 아무런 변명도 안 하시고. 잘못했죠. 제 생각에는 한겨레 신문 노조위원장이 삐리비리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만만하니까 그렇죠. 여당이 막 밀어붙이는 것처럼 노조위원장이 만만하니까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한겨레 그 광고국에서 우린 돈이 최고다. 본인이 지적하고 본인이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평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최성진 위원장이 삭발 투쟁을 할 수 있도록 밖에다 바리깡을 준비해놨습니다. 고재열 기자가 하는 말이 원래 보통 대부분 다 99%가 다 좀 맞지 않는 말인데 오늘 한 말은, 적어도 오늘 한 말만큼은 진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입술이 떨리는 거 보니까 머리를 미는 거는 좀 두려우신 것 같아요. 최성진 굉장히 이상해서. 최성진 노조위원장께 근데 경위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겨레를 그래도 믿고 있는데. 경위를 좀 과정을 간단히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애초에 최초의 논란이 빚어졌던 시점은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그렇죠. 목요일 날 저도 퇴근을 해서 뒤늦게 편집국 후배 기자한테 전화를 받고 알았는데, 이제 신문이 보면은 다음 날 이제 발행할 신문을 그 전날 1판과 3판, 5판, 그리고 예외적으로 7판 이렇게 4번에 걸쳐서 혹은 3번에 걸쳐서 인쇄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하면서 인쇄를 거듭할수록 좀 더 이제 품질은 좋아지겠죠. 완성도는. 그렇죠. 1판 광고에, 1판 신문의 일면에 그 교육부의 이 국정교과서 관련 광고가 실렸다는 거예요. 화면에 나오는. 그렇죠. 저 광고였죠. 깜짝 놀라서 봤죠.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저는 이제 회사 쪽에 이 편집을 최종적으로 총괄하는 총책임자는 편집인이거든요. 그렇죠. 편집국장 위에 있습니다. 편집인. 정석호 편집인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회의 중이라고 통화가 안 되시더라고요. 문자로 남겨달라고 하기에 용건을. 문자로 내일치 신문을 보면 교육부에 그 광고가 실렸는데 전국 언론노동조합 한겨레 신문 지부가 볼 때 해당 광고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좀 더 부연 설명을 했고요. 대단히 부적절하다. 광고 개전은 재검토해달라. 그렇게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시당했군요. 아니죠. 그날은 논의해 보겠다라고 이제 단문자가 왔고 다음날 신문에서 빠졌습니다. 빠졌군요. 3판 이후에 이제 빠진 걸 저희가 확인을 했죠. 빠졌으니까 저희로서는 많은 비판들이 있었겠죠. 제기가 됐겠죠. 회사 내에서. 노동조합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이런 비판 여론을 회사 쪽에서 겸허히 수용을 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됐더니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 광고가 다시 또 나와버린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회사 쪽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굉장히 길게 우리 노조위원장의 그 변명을 들었는데 어쨌든 그 한겨레 신문이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균형 잡힌 그런 선택들을 하기를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교육부나 이런 정부 부처에서 하는 광고가 좀 비싸요. 그렇죠. 한 2천만 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그 있습니다. 부분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아, 됐습니다. 예. 근데 오늘의 주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2,700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00.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장우 의원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새누리당 의원인데, 예. 국회 정론관에서 예.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예. 다카기 마사오 때 예.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을 예.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한 독립운동지사가 있었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있었다. 그런데 마침 또 이 해당 독립운동지사의 증손되시는 분이 네. 또 국민TV 조합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제보를 해주셨군요. 제보를 했는데 그건 인터넷에 떠도는 낭설이다. 아. 근데 물론 이분의 주장만 갖고 이 낭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좀 더 규명은 해봐야 되겠지만 저도 사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한 사람으로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이장우 의원이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은 뭐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야죠. 박정희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가능할 텐데, 근데 그건 정설로 나오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데, 그걸 갖고 당 대변인이 나와서 이렇게 떠드는 걸 보면은 지금 새누리당이 코너로 몰리긴 몰렸구나. 아, 그렇군요. 뭐 하여튼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정당성을 실으려고 무단히 도 애를 쓰는구나. 원래 이제 새누리당은 찌라시를 좋아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낭설들도 공식적 자리에서 막 읽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대화록을 갖다 그냥 찌라시에서 다 긁어와서 읽으시기도 하셨으니까요. 있지도 않은 그런 전이었죠. 사실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예, 지금 고재열 기자님께 여쭙고 싶은 게 교육부가 CF를 멋들어지게 만들어가지고 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우리 교과서에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다. 누락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 교과서는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부의 교과 과정에 유관순 열사가 빠져 있었다면서요. 이제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사기극이죠. 사기극이죠. 예. 그래 이제 그런 누락 유도를 한 다음에 그래서 그 누락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이건 사기극이란 말 빼놓고는 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누락돼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필 기준에서도 빠져 있었을 테고, 유관순 열사를 넣어라 이런 게 이제 빠져 있었을 테고 추정해 보면 그런 상태에서 역사 교과서에 굳이 그걸 따르지 않은 교과서가 이제 6종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6종 교과서의 그 부분을 보고 이런 유관순 열사가 나와 있지 않은 교과서는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자기가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자기가 시켜놓고 자기가 시킨 걸 뺐다고 해가지고 항의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군요. 유사한 사례가 지필 기준에 넣어서 그거대로 했는데 주체사상? 그렇지. 주체사상 가르쳤다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 상황 파악도 못하고 황교안 총리는 우리가 사회생활은 주체사상에 대해서 다들 김일성 우상화에 활용됐다라고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 가르쳤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이거는 그렇죠. 아까 고재열 기자 사기극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기극에 가까운 행위. 아니 아까 고재열 기자가 쪽지안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봤더니 어버이연합 쪽에서 오늘 그렇죠.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 오늘 동아일보 앞에 가니까 열심히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같이 서명운동하면서 이거를 나눠줬어요. 근데 저기 보면은 바로 그 주체 사상을 잠깐 좀 보여주세요. 저 한번 보시고 카메라에서 보시게. 그리고 저희 보면은 4번째 항목에 수령 절대주의 이데올로기인 주체 사상을 북한의 주장 그대로 미화하고 홍보하고 있다. 우리 교과서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 교과서에서 실렸다 그러면 검인정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다면은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그렇죠. 그거를 검인정 도장 찍어준 사람도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그리고 사실은 주체 사상을 가르치라고 교육 지필 기준에 있는데 황교안 총리는 나와서 우리는 가이드라인 같은 거 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죠. 은수미 의원 앞에서. 정작 주체사상을 가르친 거는 교육부에서 인정해준 교과서를 통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 통일부에 통일 관련 교육 자료에 그 부분이 나와 있죠. 주체사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저는 정작 문제는 어버이연합에서 저런 왜곡과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렇죠. 근데 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예. 그런 식으로 부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허위 주장을 하는 거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요. 공당이 뭐 대문짝만하게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플랜카드도 내걸었었죠. 네. 네. 그랬다가 또 뭐 강은희 의원은 나와서 그거 내렸다 그랬다가 예. 또 그 다음날 다시 그냥 갖다 붙였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여당이 하고 있는 그런 그 행태를 세 글자로 요약하면 아몰랑이죠. 아몰랑. 예. 아니 사실 NLL 그 대화록 예. 그거를 공개하던 국면에서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그 말 없거든요. 그렇죠. 있다고 아주 빠득빠득 우기면서 그렇게 떠들고 다녔던 것도 바로 정부 여당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기를 갖다 조금 더 진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정교과서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국정교과서 예산을 집행을 이미 해버렸더라고요. 뭐 얘기 들으셨죠? 네. 44억. 44억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어떠세요? 저 그래도 고재열 기자님 얼마 전까지 정치부 기자셨잖아요. 상당히 오래전에 했고. 상당히 오래전에. 그런데 네. 그 예비비를 그렇게 교육부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글쎄 뭐 저희가 뭐 정확한 지식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예비비를 그런 이제 승인 과정 없이 이렇게 돌릴 때는 뭐 천재지변이나 전쟁에 준하는 뭐 그런 사태에서 해야 되는 건 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거 역사 전쟁이라고 해서. 이게 역사 전쟁이니까. 전쟁이니까. 일단 44억을 지급을 했다. 최근 야당이 한 푼도 이쪽에 예산 배정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예. 전쟁으로 인식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실은 예산을 그렇게 제로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야당이. 그런데도 이것 때문에 질척되고 예산이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꼼수를 부려서 일단 내년에 쓸 거는 미리 집행을 해버린 건데 그 예비비에서 집행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비비라는 게 통치권자나 혹은 집권 여당의 쌈짓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 쓰라고 마련해놓은, 책정해놓은 예산이 아닌데 예. 그런 데서 갖다 쓰는 거는 너무 좀 여당으로서 또 그 집권 여당으로서 좀 너무 본인들이 얼마나 좀 옹색하고 하려고 하는 짓이 행태가 그런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고 봅니다. 예, 제가 사실은 공공기관에 유일하게 있어봤잖아요. 세 분들은 없었지만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봤는데 예비비가 아니라 시설 어디서 일하셨어요? 제 마포의 그 땡땡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했었어요. 구청 구 단위예요. 구청? 구 밑에 구 산하. 그러니까 저 밑바닥이라고 보셔야 돼요. 공공기관 저도 중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성동구청에 예. 공익요원으로. 그런데 예.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시설비에서 네. 일부를 전용해가지고 예.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만들어내는 거기 예산을 썼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감사를 받아갖고 감봉 조치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유가 뭐냐? 시설비에서 전용을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예산을 운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백히 금해야 될 사안이다. 예. 그래서 아니 대표가 온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스스로 짠 예산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항명을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냥 뭐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따지면 그럼 미리미리 예산 항목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내년서부터 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예비비에서 건드린다는 거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죠. 교과서 제작이라고 하는 거를 뭐 좀 돌발된 돌출 현안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부에서는 미리 일찌감치 계획을 해놓고 국민과 야당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을 해도 네. 충분한 사안인데 그걸 예비비에서 뺏었습니다. 그거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죠. 역사적으로는 네. 천재지변이라서. 이게 천재지변이구나. 천재지변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국정교과서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정교과서가 나왔다. 어떤 수업이 진행될까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가 좀 소설 한번 써보죠. 낙곰수에서 원래 소설 많이 썼었는데 네. 김용민 PD님께서 먼저 한번 소설을 낙곰수 스타일로 한번 써보신다면. 일단 교과서 내용을 봐야 되겠죠. 교과서 내용은 틀림없이 박정희를 미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길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이장우 의원 얘기도 했는데 박정희가 그 만주군관학교에서 일본 괴뢰군을 이제 양성하는 이런 곳에서 공부도 했고 혈서도 쓰고 그렇게 해서 일본 천황한테 맹세도 했던 충성 맹세를 했었던 이런 과거 틀림없이 뽀샵질을 할 겁니다. 예. 어떻게 분치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독립군을 몰래 뒤에서 도와줬다.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확인되진 않지만 나중에 자기가 일본군을 탈출해서 무장 독립투쟁을 벌이기 위해서 뭐 군사훈련을 해야 뭐 무장투쟁을 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적진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저런 일본식의 그 역사 왜곡 방법, 뭐 확인되지도 않는, 공인되지도 않은 이런 권위가 없는 이런 자료 갖고 봐라 이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라고 흔들면서 박정희에 대한 새로운 진실이라고 해가지고 또 역사를 뽀샵질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건 저런 거 아닐까? 독립군을 도왔다 그러면 늘 마음으로 도운 거 아닐까? 마음으로 도왔고 도울 생각은 있었을까요? 마음으로 응원했고. 자 그리고 또 여수 순천 사건이 있잖아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보통 남로당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여순 뭐라고 해야 되죠?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전에는 반란 사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당시 남로당 총책으로서 박정희가 꼽혔는데, 그렇죠. 그때는 왜 그런 남로당 짓을 했느냐, 왜 빨갱이 짓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적진에 들어가서 일부러 그런 다음에 동태와 이 어떻게 인맥, 이 네트워크를 다 파악하고 나중에 다 이거를 보고했다. 밝혀내기 위해서. 그럼 밀정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딱 수집해가지고. 놀라운 스파이네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됐다가 이제 또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써보면 이렇게 됐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영화 암살처럼 되지 않을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영화 암살을 보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16년 전 임무 지금 수행합니다. 그래가지고 김재규가 쏠 때 이제 박정희가 밀정이면 죽여라. 16년 전이었는데 18년 전에 명령 이제서 지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야. 근데 저는 또 이제 좀 이렇게 희화해서 표현하자면 오히려 더 교육적일 수도 있다. 이 국정교과서 하는 게. 국정교과서를 지금 찬성하시는 겁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자, 토론이니까 약간 좀 이제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빨리 배울 수 있는 거지. 뭐냐면 자, 우리 정답을 이걸 해주자. 이거 이렇게 세상은 그러니까 진실은 저기 있지만 여기에 이거를 우리가 답으로 써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세상을 먼저 배우게 만드는 거죠. 최성진 기자님은 사실 국정교과서로 공부를 하셨던 분이죠. 저는 그렇죠. 국정교과서 저도 국정교과서를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저랬어요. 언제부터 국정교과서가 검인정으로? 74년부터인 걸로.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다들 국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가 검인정으로 바뀐 거. 검인정으로 바뀐 거는 87년 그렇죠. 부터 순차적으로. 일부는 국정을 했었고 도입이 차근차근 됐던 게 이제 국사 같은 경우는요 꽤 늦게 도입이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04년 이후에 검인정이 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최종적으로 검인정 체제로 이제 완전히 이행된 그게 2011년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이행된 건 2011년이에요. 검인정으로 이행된 게. 학생들이 또 이렇게 역사의 상대성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뭐냐면 그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답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사의 상대성 이론이 들어온다. 답에 이렇게 정답이 이게 2017년부터 2022년까지만 정답인 거고. 그러면 2003년부터는 정답이 예전에 그 답이 틀렸던 사람들은 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이제 그때 그 점수 때문에 내가 원하던 대학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소송이 가능한 건가요? 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죠. 선거를 통해서 바꾸면 자기가 이렇게 정답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대단한 가능성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올바른 교과서라고 이름이 붙여졌잖아요. 다음 정권 때는 올드 바른 교과서가 되지 않겠는가. 올드 바른. 요즘 감각이 좀 떨어지셨는데. 너무 많이 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교과서가 예전에 우리 국정교과서로 배우신 분들이 다들 어떻게 보면 대부분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향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그런 국사교과서는 단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향수를 느끼신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그분들은 그런 향수를 느끼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께 직접 얘기를 들어본 바는 없지만 지금 이제 최 기자님은 그때 어떠셨나요? 편하셨나요? 공부하시기에 편하고? 사실 공부하기에 편한 측면은 있죠. 공부하기에 검인정 교과서랑 국정 교과서 이제 단일한 하나의 교과서를 놓고 공부를 할 때 어떤 게 더 편하냐라고 수용자의 인식을 묻는다면은 저는 당연히 하나의 교과서로 배우는 게 편하죠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역사란 그렇게 단일한 하나의 사관을 주입식 암기식으로 교육시키는 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지만요.
그런 좀 약한 고리를 찾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그 국정교과서의 어떤 발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교과서로 배운다면은 여러 개의 교과서로 배우는 것보다 수용자들, 학생들 입장에서 편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근데 어차피 해요. 예. 학생들은 한 개 교과서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서로가 겹치는 부분들이 줄어드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어차피 뻔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준비하기 편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 국정교과서로 배우셨잖아요. 예, 그렇죠. 편하셨나요? 근데 저는 그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게 뭐냐면은 이 8개 종류 교과서로 배우게 되면은 뭐 제가 배워보지 못했지만은 맥락 혹은 뭐 교훈, 해석 뭐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큰 틀에서 이 흐름을 보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맞아요. 교육인데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임진왜란은 1592년에서 7년 동안 있었다. 맞아요. 뭐 빗살무늬 토기가 언제고 뭐 철기 시대가 언제고. 예. 아니 그런 걸 왜 외워야 했는지. 그렇죠. 완전 암기 과목이었거든요. 그렇죠. 국사가 암기 과목이 되는 순간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그 국정교과서가 바로 그런 걸 노리고 국사 있다. 과목의 그 암기 과목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우리 퀴즈 대왕이셨던 그 고재열 기자는 암기에 아주 탁월한 그런 실력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국정교과서 효과를 예. 군대 갈 때까지 봤어요. 저도 봤어요. 군대에 제가 카투사하러 갔었는데 예. 거기 제 시절에는 국사하고 국민윤리 시험이 있었어요. 맞아요. 국정교과서로 이렇게 달달달 외웠던 거를 그때도 써먹긴 했지만 저는 그때 문제들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정말 치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제 토론에서 훨씬 더 자세히 얘기를 했겠지만 네. 일단 그런 하나의 역사를 배웠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것을 이렇게 아주 정말 진실로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여러 개의 교과서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역사의 상대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라는 영화를 봤어도 왜 죽였을까가 이 왕자의 문제였을까 아니면 당쟁의 문제였을까 당파의 문제였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지 않고 어떠한 역사적으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아주 단선적인 이해관계, 인과관계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현대사에 일어나는 사건도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역사에 있는 사건을 그런 식으로 단선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이 학생들을 올가매는 거죠. 사실은 저도 이제 국사의 덕을 많이 봐서 대학에 겨우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암기, 그야말로 단순 암기가 없었으면은 힘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삶의 그 하나의 그 올가미처럼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죽었다라고 했을 때 막 여러 군데서 고백을 했지만 막 펑펑 울고 갑자기 북한이 밀고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에 잠을 못 자고 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외웠던 것들이 마치 그 진짜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돼서 그게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딱 밝혀지는 순간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베트남 전쟁사를 공부를 했었을 때 막 엄청 혼란스러워서 한 달 정도는 진짜 내가 믿지를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아마 학생들이 이런 혼란에 빠질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한마디면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한원구는 국정교과서로 공부했습니다. 한원구 교수가 예. 국정교과서로 공부했다는 거예요. 국정교과서로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뭐 우쪽으로 기울어진다든지 박정희를 찬양하게 된다든지 그런 효과를 기대한다면 이건 애초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기대다. 그러면 이 얘기를 좀 진전시켜 볼게요. 우리가 이제 국정교과서로 배운다라고 하는 걸 가정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해보다 보니까 국정교과서로 가르쳐도 결국은 똑같은 그런 비판적 역사관을 가질 친구들은 다 가지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뭐 586이 됐죠? 586 이 세대들이 다 국정교과서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요. 또 게다가 또 산업, 개발, 또 이런 그 압축 성장기에 그 말하자면은 역군이 됐던 아버지 어머니 세대 밑에서 자랐고요. 국민교육헌장 다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80년대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거 뭐야 도대체?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역효과죠, 역효과.
어찌 보면은. 그런데 왜 또 그런 멍청한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 70년대 그 사고방식 두뇌로 지금 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글쎄, 우리가 법을 원칙을 정하면은 너희들은 당연히 따라야 된다. 이런 아주 그 아메바적 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교과서니까. 교과서를 뭐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말이 안 되지만 그 왜 그런 무리한 시도를 아니면 무익한 시도를 하느냐라고 사회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좀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 좌편향된 역사관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명분일 뿐이고 결국에는 그 선친, 부친의 명예회복 거기에 이 매몰돼 있기 때문에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기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 현재 벌이는 역사전쟁 목적 1. 부친의 명예회복이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재열 기자. 그 역사의 교훈으로 보면 조선시대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역사를 갈아엎은 왕들의 연산군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왕들의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문제가 있거나 그런 폭군이거나 그 다음에 아버지가 문제가 있거나 문제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군요. 이 두 가지 경우. 국민 TV